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다음 본부장은 내가 돼야 해. 난 승진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고. 아내 휴대폰을 본 순간 내 인생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죠. 지훈 오빠 어젯밤 너무 좋았어. 남편은 신경 안 써도 돼.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바보로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제 이름은 주진우입니다. 9년간 아내 유민진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남자. 그리고 오늘은 그녀가 모든 걸 잃는 날입니다. 어떻게 복수했냐고요?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스토리가 아닙니다. 배신당한 남자의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반전을 놓치면 후회하실 테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죠. 주진호와 유민진이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에서였습니다. 민진이는 경영학과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야망이 넘치는 학생이었고, 진호는 문예창작과에서 조용히 글을 쓰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죠. 하지만 진호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진호의 아버지는 중견 로펌의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진호는 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보다 꿈을 선택한 순수한 청년.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민진이도 그렇게 봤죠. 민진이는 진호의 그런 모습에 끌렸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과 성공을 좇을 때 혼자만 다른 길을 가는 용기, 그게 멋있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졸업 후 민진이는 대기업 계열사인 한별산업에 입사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죠. 진호야, 나 꼭 성공할 거야. 임원까지 갈 거야. 민진이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진호는 그 불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꽃이 언젠가 당신을 태울 거야. 진호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로 일한 건 아니었습니다. 진호의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소설을 쓰는 것, 아니 정확히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 특히 자신의 아내를. 신혼 초 1년은 평범했습니다. 민진이는 열심히 일했고 진호는 그런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진호는 민진이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작은 말투의 변화, 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소설의 소재가 될 거라 생각하면서, 하지만 진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고. 입사 2년 차부터 민진이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진호는 의심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당신 몸 상할 텐데 괜찮아. 건강 챙겨가면서 해. 민진이는 고마워했습니다. 진호가 이해심 많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근의 절반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민진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야근 시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되는 기록들, 회사 근처도 아닌 강남 한복판에서.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을 뿐이죠. 입사 3년 차 민진이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축하 자리에서 민진이의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민진 씨는 정말 독하다니까요. 뭐든 해내시더라고요. 독하다는 말, 진호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진호는 출판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진호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민진이를 더 가까이 관찰하기 위해 프리랜서 작가가 되었다고 했지만 진호의 진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 민진이는 진호가 집안일을 도맡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호야, 오늘 저녁은 뭐야? 내일 입을 옷 다려놨어. 점점 명령조로 바뀌는 말투. 진호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입사 5년 차 민진이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에도 최연소 승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알아차렸습니다.
민진이에게 누군가 생겼다는 것을 향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남성용 향수 냄새, 옷에서 희미하게 풍겼죠. 귀걸이가 바뀌었습니다. 민진이가 가진 적 없는 디자인, 누군가 선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집에 있을 때와 휴대폰을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진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그리고 복수는 한 번에 끝내야 했습니다. 민진이가 차장으로 승진한 날, 진호는 축하 파티에 동행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그곳에서 진호는 글을 봤습니다. 김지훈, 한별산업 대표의 외아들, 38배 나이의 이사. 진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 남자가 아내의 상대라는 것을. 김지훈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특히 유민진 차장님은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민진이와 지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타겟이 확실해졌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진이는 들떠 있었습니다. 진호야, 지훈 이사님이 날 주목하고 계셔. 큰 기회가 올 것 같아.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열심히 해.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날 밤 진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목표 김지훈과 유민진, 방법 둘 다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 시간 지금 당장. 진호는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김지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사립탐정이었습니다. 이준석, 진호는 준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김지훈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준석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지훈은 과거에도 여러 여직원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임신까지 했지만 김지훈은 낙태를 강요했고 거액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여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김지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겟은 민진이었죠. 진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호는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김지훈의 타겟이 되었어요. 함께 그를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진심을 느꼈고 하나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민진이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훈 오빠가 날 챙겨주셔. 오빠라는 호칭. 진호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상사를 만났네. 민진이는 진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민진이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민진이가 3박 4일 제주도 워크숍에 간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흔쾌히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민진이가 떠난 후 진호는 움직였습니다. 준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주도 신라호텔 김지훈 방 옆방을 예약해줘. 그리고 최고급 녹음 장비도. 진호는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민진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같은 호텔 바로 옆방에 있다는 것을. 첫날 밤 진호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아니, 녹음기가 대신 들었죠. 민진이와 지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그 이후의 소리들. 진호는 무표정하게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만.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밤 진호는 더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진아, 너 정말 순진하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난 그냥 재미로 놀고 있는 거야. 내년에 나 결혼해.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랑. 재벌 딸이거든. 너는 그냥 부장 만들어주고 정리할 거야. 민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는 뭐야? 지훈은 비웃었습니다. 넌 그냥 노란한 거지. 회사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계속 입 다물고 있어. 진호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넷째 날 민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진호는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 잘 다녀왔어. 민진이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피곤함의 진짜 이유를. 민진이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명품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민진에게 언제나 당신은 특별해 지훈. 진호는 카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 목록에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진호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호야, 미안한데 오늘 회식 있어. 결혼기념일인데. 민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어. 내일 하면 안 돼. 지훈 오빠가 주최하는 자리라. 진호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아,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진호는 민진이의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죠.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김지훈과의 대화방. 진호는 모든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민진이가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 새벽 2시 민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진호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진호는 깨진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김지훈이랑 무슨 사이야? 민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한 거야? 내 태블릿 왜 봤어? 진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답해, 무슨 사이냐고. 민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사귀고 있어. 진호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직접 인정했어. 하지만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결혼했잖아. 민진이는 비웃었습니다. 결혼이 뭐가 중요해? 나는 성공하고 싶어. 지훈이가 나를 부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진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돼. 민진이도 소리쳤습니다. 이건 투자야. 내 미래를 위한 투자. 당신은 이해 못해.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은 빈둥거린다는 말. 진호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녹음을 위해. 진호의 휴대폰은 녹음 중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민진이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포기하래?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진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민진이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냉정해졌습니다. 지금은 안 돼. 부장 될 때까지만 기다려. 그 후에는 당신 마음대로 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민진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진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진호는 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로펌 후배였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부탁했고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유리합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재산도 반만 받을게요. 대신 다른 걸 원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 원하시는데요?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요. 진호는 다음 타겟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지훈의 과거 피해자들. 진호는 그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김지훈을 고소하자고. 처음에 피해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회사가 무서워서, 김지훈 가족이 무서워서. 하지만 진호는 설득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피해자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총 5명이 모였습니다. 진호는 그들과 함께 기자를 만났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 정민석. 민석은 자료를 보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 대박이네요. 재벌 2세의 성범죄. 완벽한 특종입니다. 진호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해주세요. 대신 타이밍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민석은 동의했습니다. 한편 민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장 승진을 확신하며 더욱 김지훈에게 매달렸습니다. 진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느끼는 척했습니다. 사실 진호의 마음속엔 이미 민진이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민진이의 부장 승진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승진 발표 전날, 그날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진호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승진 발표 3일 전 민진이는 들떠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번에 정말 부장 될 것 같아. 지훈 오빠가 확실하게 밀어준대. 진호는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잘 됐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다. 민진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부장 되면 우리 새 집 살까? 더 큰 평수로.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곧 모든 걸 잃을 건데. 승진 발표 하루 전날 진호는 민석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기사 내주세요. 민석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평소처럼 민진이를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민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응, 저녁에 좋은 소식 들고 올게.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호는 창문으로 민진이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잘 가 유민진. 우리 이게 마지막이야. 오전 10시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별산업 김지훈 이사 성폭력 의혹 5명의 피해자 공동 고소. 기사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민진이와의 제주도 녹음 파일.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민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호야, 큰일 났어. 회사가 난리야. 진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성폭력으로 고소당했어. 그리고 내 이름도 기사에 나왔어. 진호는 놀란 척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민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떻게 승진은 물 건너갔어. 아니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진호는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일단 집에 와. 같이 대책을 생각해보자.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진이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나 어떡하면 좋아? 진호는 민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봐. 민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팀이 꾸려졌어. 나도 조사 대상이래. 김지훈이랑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 진호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민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했어. 아무 관계 없다고. 진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금방 들통날 텐데. 민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진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데? 민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단톡방이 난리야.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진이 차장 김지훈이랑 진짜 사귄 거 아니야. 맨날 같이 다니더라. 제주도 워크숍 때도 수상했어. 민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날 의심하고 있어. 진호는 민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미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더 큰 기사가 떴습니다. 한별산업 유민진 차장, 김지훈과 불륜관계 정황 포착. 기사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실렸습니다. 호텔 CCTV 캡처,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 그리고 결정타, 제주도 호텔에서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영상. 민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회사에서 인사팀이 호출했고 민진이는 출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는 명령. 민진이는 매일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진호는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지훈의 약혼 소식이 터졌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결혼. 민진이는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쟁이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진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어. 민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까지 생각했어.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용당한 거야. 민진이는 분노했습니다. 저 나쁜 놈 용서 못해. 진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뭐 했는데? 민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명에 민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진호야,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어. 민진이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싫어, 이혼 안 해. 진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보자. 조정 신청 이미 했어. 민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진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해. 당신처럼. 그리고 진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민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진호는 미리 계약해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척만 했을 뿐 진호에게는 다른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강남의 아파트. 진호는 그동안 그 집을 세놓고 있었습니다. 민진이는 그 사실을 몰랐죠. 진호가 가난한 프리랜서 작가인 줄 알았으니까. 진호는 그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한별산업 내부에서 민진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김지훈과 부적절한 관계, 승진을 위한 편법 사용, 회사는 민진이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버티면 징계해고 민진이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10년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민진이는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나 회사 잘렸어.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진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열렸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민진이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몸. 진호는 그런 민진이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정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진호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고 민진이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합의되었습니다. 진호는 원래 집을 포기하고 예금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민진이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집은 지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진이는 몰랐습니다. 그 집의 담보대출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진호가 이혼 전에 몰래 대출을 받아뒀다는 것을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진이가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진호는 멈춰섰습니다. 민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 정말 잘못했어. 진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민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하지만 진호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민석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추가 기사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한별산업 비리 승진 의혹, 김지훈 이사와 유민진 전 차장,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 혜택. 기사에는 민진이의 승진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동기들보다 빠른 승진, 김지훈과의 관계 시작 시점,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민진이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어느 회사도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지훈도 무너졌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고 회사에서도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아버지인 대표조차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진호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이야기들을 소설로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복수의 기록이었습니다. 자신과 민진이의 이야기, 김지훈의 이야기, 모든 것을 담은 소설. 물론 일부는 각색했지만 뼈대는 실화였습니다.
진호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박영미 편집장에게 영미는 원고를 읽고 놀랐습니다. 진호 씨 이거 실화예요.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실화고 일부는 창작입니다. 영미는 즉시 출간을 결정했습니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스토리, 치밀한 복수 플롯, 독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진호는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제작 의뢰도 들어왔고 영화화 문의도 왔습니다. 진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한편 민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호는 가끔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였죠. 민진이 요즘 편의점 알바한데 완전히 망했다더라.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두 번째 소설도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서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진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어느 봄날 진호는 서점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작가님, 첫 번째 소설 읽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혼했거든요.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사인회가 끝나고 진호는 카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진호 오빠, 돌아보니 이수진이었습니다. 한별산업에 다니던 후배.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수진은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대박이시던데요. 축하드려요. 진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어.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민진 선배 소식 들으셨어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내는데?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우연히 길에서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선배 소설이 실화라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유민진 선배 이야기는 아니죠? 진호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민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진호는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으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이제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설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첫 번째 소설은 드라마로 제작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진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경제적 성공, 사회적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어느 날 진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진호 씨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나요, 민진? 진호는 메시지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결국 진호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카페에서 만난 민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 화장기 없는 얼굴,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야망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여성의 눈빛. 진호야, 오랜만이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민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야. 드라마도 대박 났다며.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운이 좋았어. 민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진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민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고맙다고도. 진호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고맙다고. 민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 소설 읽었어. 첫 번째 소설. 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이야기인 거 다 알아. 세세한 부분까지.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 내 인생을 소설로 만들다니. 하지만 읽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진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나 요즘 편의점에서 일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돼. 진호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어. 가족들도 나를 외면해. 혼자야, 완전히 혼자. 진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민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한 것도. 진호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민진이는 진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 알아. 당신이 기자한테 제보한 거, 증거 모아서 넘긴 거, 제주도 녹음도 당신이 한 거지. 진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했습니다. 그래, 맞아, 다 내가 한 거야. 민진이는 웃었습니다. 완벽했어. 정말 완벽한 복수였어. 나는 완전히 무너졌고 당신은 성공했잖아. 진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 그냥 정의를 실현한 것뿐이야. 민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수였어. 하지만 당신이 옳았어. 나는 벌을 받아 마땅했어.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민진이는 진호를 붙잡았습니다. 진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진호는 멈춰섰습니다. 민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했던 적이 있어? 아니면 처음부터 관찰 대상이었어? 진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이 변하는 걸 보면서 사랑은 관찰로 바뀌었어. 그리고 관찰은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로. 민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민진아. 이번엔 제대로.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진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과거도 정리되었습니다. 진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옳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진이는 대가를 치렀고 김지훈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민진이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민진이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의미였죠. 복수를 선택한 자신을. 그렇게 진호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진호는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유민지는 모든 것을 잃었죠. 김지훈도 파멸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죄악일까요? 진호는 복수를 통해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했습니다. 순수한 작가에서 치밀한 복수자로. 과연 이것이 행복한 결말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당했을 때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민진이는 출세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호는 복수를 선택하고 성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복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